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도 뭔가 소름 끼치고 좀 무서운, 좀 생각할수록 조금 깨름직한 그러한 미스테리 현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베니싱 현상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베니싱 현상은 제가 예전에 베니싱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뭔가 세상이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뭐 이런 거. 말 그대로 정말 사라진다는 거죠. 실종사건, 증발사건, 갑자기 사람이나 사물이 사라지는 현상을 베니싱이라고 합니다. 사물이 사라지는 현상, 너무 자주 겪는 건데, 저는 집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뭐가 없어지고 물건에 발이 달린 것 같고, 분명히 여기다가 핸드폰을 뒀는데 핸드폰 맨날 찾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안에 제3의 공간이 있어서 자꾸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근데 정말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언제 찾냐면 이사 갈 때 찾습니다. 뭐 아껴뒀던 핀이나 뭐 이런 이상한 뭐 실핀, 머리끈 이런 게 이사 갈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잊어먹은 거지만 정말 알 수도 없고 뭔가 미스테리하게 사람이 사라진다던가 사물이 사라지는 현상, 그런 것을 베니싱 현상이라고 하고,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다소 오묘하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로 베니싱 현상은 이러한 미지의 실종 사건, 그런 거에 관련된 그냥 도시 괴담, 도시 전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러한 미지의 실종 사건은 실제로 이제 아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밝혀진 것도 많고, 그냥 미스테리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조작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슝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베니싱 현상은 사실 없고,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그런 실종 사건을 좀 있어 보이게, 뭔가 좀 낯설게 베니싱 현상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베니싱 현상이 여러 가지 실화가 있어요.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제가 어젯밤에 막 대본 짜면서 혼자 좀 무서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우르릉쾅쾅 막 폭우가 막 경보가 막 재난 문자 오고, 그래서 조금 무서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역대급으로 무섭고 미스테리한 베니싱 현상 베스트 5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첫 번째 베니싱 사건은요, 1585년 마침 막 신항로 개척 막 나타나고 영국이 막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로어노크 섬이라는 곳에서 나타난 사건인데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아주 이런 사파로만 남아있어요. 자, 1585년 5월 23일 영국의 식민지였던 로어노크 섬에서 이쪽에 살고 있었던,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모두 싸그리 115명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 로어노크 섬은요, 이 로어노크에 이런 식민지를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들, 이제 식민지 사람들을 잠시 이제 신대륙을 찾아내면서 많은 마을을 형성을 하고 그 이주민들을 정착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영국에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당시 영국하고 스페인이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주민들을 데려가지 못하고 이 이주민들이 그냥 여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정착촌이 돼서 이 로어노크 섬에서 사람들이 3년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원래는 식민지 지도 같은 거, 요런 지도를 그렸던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식민지 총독 자리까지 올랐던 존 화이트라는 영국 군인이 이 로어노크 섬에 자기 딸이랑 자기 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3년 뒤에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이 로어노크 섬에 갔습니다. 근데 이 섬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그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어. 마을이 그냥 싸그리 사람이 없는 거야. 섬인데 다른 데로 그러면 배 타고 갔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단서가 없고요. 주변 나무에 유일한 단서를 남기고 갔는데 거기에는 크로아티안이라는 표식만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원주민들의 언어로 인근의 다른 섬, 인근의 주변 섬들, 이런 다른 한 섬이란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주변 섬에 갔겠구나 해가지고 인근의 주변 섬들을 싸그리 뒤졌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15명이라는 수많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많이 찾아봤는데요. 찾는 중에 마침 또 거센 폭풍으로 배가 아주 절단이 나가지고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테리한 단어, 크로아티안이란 단어만 남겨둔 채 이 로어누크 섬에 살았던 115명의 사람들은 영원히 실종된 상태로 그 뒤로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115명이. 인근 한 섬으로 가다가 그 배가 표류하다가 정박돼 버린 걸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명한 베니싱 사건은 바로 가장 무서운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텅 빈 채 떠도는 배 이야기, 유령선 이야기입니다. 바로 메리 셀레스토 사건인데요. 이거는 서프라이즈에서도 다뤘었어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고 수많은 그러한 미스테리 소설이라던가 영화라던가 여러 가지 드라마 이런 곳에 모티브로 많이 나왔던 유령선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희대의 선박 유령선 미스테리인 거죠. 자, 메리 셀레스토 사건은요, 이제 정말 아주 작은 두 돛대짜리, 이렇게 생긴 배예요. 이것도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냥 두 돛대가 있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배입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화물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옮기는, 그때 당시에는 화물선이 꽤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1872년 11월 7일 뉴욕을 떠나서 이탈리아 제노바로 가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이 화물선에는 뭐를 실었냐면 알코올성 휘발성 제품인 그런 공업용 알코올을 화물로 실었었다고 해요. 그것이 큰 돈이 됐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옮기는 그러한 화물선이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벤자민 브릭스라는 이 선장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릭스의 아내 사라도 이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의 딸 소피아도, 2살 난 소피아도 이 배에 탔다라는 거죠. 그런데 11월 7일에 이 배가 이제 이탈리아로 떠나고 나서 그 뒤로 아무도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배 안에서 이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이 딸 얼굴이 갑자기 무섭게 보이는, 저는 갑자기 이 딸 얼굴이 너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 핸드폰이 갑자기 켜졌어. 그래서 깜짝, 그냥 왠지 제가 예전에 막 그런 시체 사진? 원래 옛날에는 어린아이의 사진을 이렇게 죽은 다음에 찍었다는 그러한 사진, 그게 막 생각나기도 하고 어젯밤에 이 사진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좀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다시 보지 못했냐면 그 뒤로 약 한 달 뒤에 12월 4일에 이 배가 목격이 됐는데 그 배를 목격한 배는요, 메리 셀레스토보다 한 일주일 뒤에 뉴욕에서 떠난 영국 상선 데이그라티아호였습니다. 이 데이그라티아호에서 이제 그 선장이요, 그 선장 데이비드 모어하우스는 이 브릭스랑 술자리도 할 정도로 친했어요. 그래서 저 배는 메리 셀레스토인데 뭐지? 왜 저기 있지? 이탈리아 가야 되는데 하고서 이제 이 배를 이제 바다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이 배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표류는 하고 있는데 안에 사람도 없이 빈 배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령선처럼 배에 이렇게 표류하고 다녔던 거죠.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선원들을 그 위에 보냅니다. 근데 이제 가봤더니 그냥 배는 잘 이렇게 이동하고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약간 상당한 물이 배 위에 차 있었습니다. 배가 약간 물이 살짝 차 있었고 항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물펌프 3개가 이제 꺼내져 있었는데 그 물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배가 이동하는 건데 그 3개 중에서 2개는 약간 분해된 상태였고 1개는 여전히 이동할 수 있게 운항이 될 수 있는 가동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스테리는 거기에 있는 항해일지인데요. 항해일지가 선장의 항해일지를 제외하고 선원들의 항해일지는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갔단 얘기겠죠. 그리고 선장의 항해일지는 11월 25일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월 25일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이런 선원의 가족들부터 이 선장의 가족들부터 선원들까지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해적선을 만났나 도둑을 만났나 했는데 그 안에 뭔가 싸운 것 같은 흔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부서져 있다라던가 싸움의 흔적, 핏자국 이런 게 없었어요.
그나마 부서져 있는 것은 시계가 고장나 있었고 나침반이 부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없어진 것은, 유일하게 없어진 것은 구명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구명정을 묶는 밧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명정을 타고 갔던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알코올성 성분인 그 알코올성 휘발성 알코올 통들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9통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9통은 이제 붉은 오크로 만든 통인데, 그 붉은 오크는 워낙 투과성이 강해서 휘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날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얀색 그 흰 오크나무로 만든 것만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원들의 개인 용품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고, 뭐 돈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적들의 노략질도 아닌 거고 되게 미스테리한 형태로 이 배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 25일 이후로 사람이 없었고 12월 4일에 발견이 됐으니까 약 열흘 동안 이 배는 그냥 유령선처럼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찜찜해가지고 이거를 내비두려다가, 아니 그래도 친분이 있고 하니까 일단 가져가 보자, 이 배를. 이 진상조사를 해야 되니까 배를 가져가 보자 해서 최소한의 승무원을 여기 타오고 결국 이 셀레스토를 지브롤터로, 그 근처 지브롤터 항구로 가져갔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열렸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그라티오 승무원들이 돈을 노리고 뭔가 보험금이라든가 이 배를 가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선원들을 공격했을 것으로 처음엔 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어하우스는 정말 이 배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엄청난 또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배를 이제 구조비 이제 명목으로 5,000파운드 정도를 아주 최소한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비를 노린다던가 보험비를 노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썰을 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아주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선장에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다가 배가 또 이제 뭐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제 바다로 뛰어든 것이다. 혹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애기가 돌고래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아이가 돌고래를 보는 용의 그런 가판도 만들었는데 돌고래를 보다가 상어떼의 습격을 받았다. 혹은 파도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고서 갑자기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가지고 갔는데 뭐 상어떼의 습격을 받았을 것이다. 뭐 등등등등. 뭐 그리고 서프라이즈에서는 어느 한 흑인 노예가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흑인 노예의 저주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실종된 거다. 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 배에 있는 사람이 실종된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저히 알 수 없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의 나라를 펼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그냥 바다 위에서 다 죽었거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리 셀러스트 호의 이 저주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메리 셀러스트 호가 이제 결국에는 그 회사 사람들, 이제 J.H. 윈체스터라는 사람의 이제 소유로 갔는데 약간 꺼림칙한 거야, 이 배가. 그래서 이제 배를 좀 처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배가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헨리 윈체스터가 익사사고로 죽는 걸 보고 이게 배 때문이다. 저주받은 이 셀러스트 호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배를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헐값을 넘겨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뒤로도 이 배를 타는 사람들한테 뭔가 미스테리하고 불길하고 사망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13년 동안 이 배 주인이 17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저주스러운 배, 유령선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선장은 이제 길먼 C 파커라는 선장인데 이 배가 이제 너무 이제 노후됐고 불길하고 이러니까 이 배를 이용해서 보험비나 한번 두둑히 챙겨보자. 그래서 이 배에다가 엄청난 많은 수량을 넣었대요. 화물을 넣었대요. 뭐 부추라던가 고양이 사료라던가 막 무거운 걸 넣고 이 배가 스스로 침몰하게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을 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화물을 실어도 암초에 부딪혀도 침몰을 안 하는 거야. 이 배가 보험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불을 질러보자. 이 마지막 선장이. 그래서 이번엔 불을 질러봤는데 불만
불만 이렇게 타고 남은 잔해가 꿋꿋이 침몰하지 않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지, 이쯤 돼서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파커 섬장이 이제 그냥 포기하고 여기다가 더 화물을 더 추가해서 억지로 침몰시키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이제 눈치를 챈 거지. 너 이거 보험 사기 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결국 덜미가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원래는 그때 당시에 보험 사기는 교수형까지 취할 수 있는 좀 무서운 형이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무죄로 풀려났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선장은 미스테리하게도 3년 뒤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너무 사람들이 깨름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배는 도저히 침몰하지도 않고 불을 질러도 이게 잔해가 남아서 계속 둥둥 떠 있으니까 얘 스스로 그냥 바다에 침몰하게 하자. 그래서 1923년에 그냥 미국에서 얘를 떠내려 보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IT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만 하고요. 아직도 이 배가 유령선으로 망망대해를 떠다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무서운 사건이죠. 자, 어쨌든 좀 깨림직한 희대의 유령선 미스테리 메리 셀레스토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다소 길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황당한 베니싱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1930년 캐나다 북부의 로키 산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로키 산맥에는요, 에스키모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캐나다 북부 쪽 그쪽에는 이제 에스키모들이 사는 곳이 많은데, 27명의 에스키모 부족들이요, 원주민들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버린 베니싱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 라벨이라는 사냥꾼이 이 에스키모족들이 사는 곳을 원래 알고 있었고 그곳을 잠깐 들렀대요. 그랬더니 우연히 지나가다 에스키모 마을을 갔는데 그 에스키모 마을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에스키모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요겁니다. 사진으로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는데요. 근데 이 에스키모 마을에 딱 갔는데 마을 전체가 텅 비어있는데 좀 괴상한 형상으로 비어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괴상하게 비어있었냐면 냄비에 음식물이 가득 남아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가 그대로 남겨놓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에스키모족들이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썰매로 이동하거든요. 눈밭이기 때문에 썰매도 그대로 있고 심지어 썰매를 끄는 개들이 음식을 안 줘가지고 굶어 죽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이 눈밭에서 썰매가 없이 이동하기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꼭 생활하다가 갑자기 슝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그냥 먹던 음식도 그대로 있고 개들도 그대로 썰매 개들은 굶어 죽어 있고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래서 되게 미스테리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에스키모족들은 다른 곳에서 어디서든 발견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외계인들이 모두 싹 데려갔다. 뭐 이런 설도 있을 정도로 그냥 마을만 그대로 둔 채 에스키모족들만 27명의 에스키모 원주민들이 쏙 사라진 그런 베니싱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름 끼치는 베니싱 사건은 10년 뒤에 벌어졌는데요. 전 이것도 너무 소름 끼쳤어요. 1940년 10월 2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노폭 해군기지 이 노포크 항에서 밀러로튼 대령과 승무원 45명을 태우고 있던 브레이크호가요. 마지막 브레이크호의 모습입니다. 이 브레이크호가 이제 출항을 했어요. 근데 5시간 만에 무전이 갑자기 지직지직 끊겼습니다. 그리고 종적을 감췄어요. 그래서 이게 해일을 만났나? 브레이크호가 갑자기 왜 이러지? 날씨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군함이요. 그날 저녁 8시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에 아주 생뚱맞게 2500km나 떨어진 생뚱맞은 노폭항에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 군함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군함이 갑자기 한 8시간 정도 지난 건데 반나절 정도 지난 것 뿐인데요. 너무 낡고 녹슨 고철덩어리로 군함이 돌아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미라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브레이크호의 그 선원들이 미라가 돼서 돌아온 사건을 사진을 찍은 거라고 합니다. 믿어지시나요? 8시간 만에 배도 낡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미라가 돼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되게 논란이 됐어요. 이건 주작이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막 논란이 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 사람들이 발견됐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어떤 시공간이나 뭐 이렇게 막 순간이동하는 어떤 블랙홀에 빠져들어갔다가 시간이 왜곡돼가지고 시간이 확 오랜 시간 지나게 바뀌어버린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냐. 너무나 미스테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일까요? 아니면 주작일까요? 어쨌든 네 번째로 신기한 베니싱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브레이크홀 사건. 마지막은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제 실종 사건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가장 메인인 역시 버뮤다 삼각지대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버뮤다 삼각지대가 제일 무섭고 제일 신기했어요. 정말 많은 설들이 있고 많은 추론, 많은 가설이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 이게 가장 대표적인 베니싱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이제 가장 크게 일어난 사건은요, 바로 1954년 3월 24일 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가는 북위 20도, 서경 66도 상공을 지나갔던 플로리다로 이제 향하던 미국 해군 수송기가 AF-237기가 43명의 이 승무원들을 데리고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는 도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군의 대대적인 정말 수색 작업이 벌어졌는데요. 정말 잔해 하나, 승무원의 시체 하나, 연료 한 방울조차 이 바다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사건이니까 그대로 실종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뒤로도 사람들이 정말 불가사의하다. 버뮤다의 불가사의, 뭐 마의 삼각지대, 죽음의 삼각해역 이쪽으로 지나가면 다 죽는다. 막 이러한 소문이 돌 정도로 좀 무서운 지역이 됐죠. 이곳은 미국의 플로리다주부터 이 마이애미에서 이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버뮤다를 잇는 이 삼각지대, 이 트라이앵글, 이 지대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요, 북위 20도에서 40도까지, 서경 55도에서 85도에 이르는 이 지역은요, 400만 킬로미터의 정말 어마어마한 큰 바닷길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예전에 그 콜럼버스 신대륙 이후부터 계속해서 배들의 실종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쪽에 무슨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배들을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리고 여기에 뭐 마녀가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세이렌, 그런 바다마녀 세이렌이 사는 곳이다. 상어가 있는 곳이다. 뭐 많은 얘기가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이 어떤 예언자는 버뮤다 삼각지대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아틀란티스가 무너진 곳이다. 아틀란티스 신대륙이 여기에 무너졌는데, 이 아틀란티스 이 문명이 워낙 신문명이고 엄청나게 발전한 문명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자기장이 발생하는 그러한 기계가 그 안에 있고, 그 자기장으로 인한 4차원이 뚫려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많은 이런 배들이나 비행기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뭐 만화의 소재나 뭐 영화의 소재로 막 많이 사용하기도 했죠. 그치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뭐 그리고 이 안에는 제3의 공간이 있다, 블랙홀이 있다, 뭐 소용돌이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싱크홀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장 좀 설득력이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그런 그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은요, 설득력 있는 가설인데요. 1998년 가장 최근의 가설입니다. 지구의 구조와 진화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구의 구조, 이 바다 안의 구조를 이렇게 밝혀내기 위한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기관이 모여서 심해 굴착 계획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바다의 깊은 심해 지역을 막 연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바로 독도 밑에도 있는 걸로 유명한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연료로 유명하죠. 미래의 이렇게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태워가지고 미래 연료로 사용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막 많은 나라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을 되게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러한 신연료인데요. 그런데 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붕괴가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진흙들이 분출돼가지고 엄청난 폭발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해서 지나가던 배나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비행기에 잔해가 발견이 돼야 될 텐데, 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하늘을 나는 비행기까지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일까? 근데 그것도 조금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아직도 정확히 누가 하나 딱 완벽하게 가설이 딱 밝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1609년부터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배는요, 배만 17척, 비행기만 15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도 훨씬 더 아주 작은 배부터 작은 비행기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직도 많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베니싱 사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베니싱 사건 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특히 버뮤다 삼각지대랑 메리 셀레스토가 조금 소름 끼쳤어요. 이렇게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는 실종 사건, 베니싱 사건,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미제 사건, 실종 사건도 베니싱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외국의 베니싱 사건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5개의 베니싱 사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무서우셨는지. 자, 오늘은 미스테리한 사건, 베니싱 사건을 다뤘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에는 나중에는 인체 발화 사건이라던가 스콜 실험,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뤄주길 바라고 댓글에 이제 남겨주셨던 이야기들로 제가 미제 사건, 미스테리한 사건도 다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